이어서 공시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바로 TCC 스틸이 182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처분한다라는 공시를 내놨는데요. 구체적인 배경 좀 전해주시죠. 그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는데 자사 처분하는 목적도 이제 공시에 기재를 합니다. 때로는 뭐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자사주를 처분하기도 하고, 뭐 지난번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R&D 자금을 갖다가 조달하기 위해서 자사주를 처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자사주 처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긍정적이었습니다. 워낙 기술 경쟁력이 탁월한 기업인데 여기서 또 다른 이제 R&D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자사주 처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우호적으로 반응했는데, TCC 스틸은 이제 자사주 처분한 이 목적이 운영자금 조달이다. 그 운영자금 조달이라는 건 뭐 쉽게 얘기하면 임금도 줄 수 있고, 뭐 회사에 대한 뭐 다른 방식으로도 이제 필요한 금액을 조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서 우호적으로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TCC 스틸이 이제 올해 주가가 많이 올랐죠. 올해 YTD로 뭐 거의 그 570% 정도 올랐는데, 그 이유는 2차 전지에 대한 그 붐업이 때문에 TCC 스틸은 사실 2차 전지는 사실 작년부터 있었는데 작년에는 별로 시장에 주목을 못 받다가 이제 올해 상반기 시장 주목을 받으면서 570% 올랐습니다. 뭐 이런 종목이 또 없을까 싶긴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2차 전지 분명한 그 수혜주인데 불구하고 시장 관심 못 받던 주식이 또 있을까 싶긴 합니다. TCC 스틸이 이제 2차 전지에서 많이 알려지긴 하지만 원통형 2차 전지를 만드는데 원래는 주석 도금 강판을 갖다 주로 매출 올렸습니다. 지금도 매출의 절반 이상이 주석 도금 강판이 나옵니다. 근데 TCC 스틸이 발빠르게 2차 전지에 그 니켈 도금 강판으로 이제 피벗을 했습니다. 이 점이 아주 TCC 스틸에 대해서 엄청난 매출을 갖다 견인하게 되는데, 이 2차 전지의 원통형 도금에 필요한 니켈 도금 강판을 갖다 만들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이제 주가가 상승했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이 니켈 도금 강판을 갖다가 최초로 국산화했습니다. 이 점이 사실은 이제 그 기술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흰남노 피해주입니다. 작년에 흰남노 때문에 포항이 이제 침수했을 때 포스코 홀딩뿐만 아니라 TCC 스틸도 역시 이제 포항 공장이 침수됐는데, 그래서 이제 1분기 작년 3분기에는 이제 102원의 현금 영업 활동 현금이 흐름이 있었다가 4분기에는 2억 원도 급감했다가 급기야 이제 1분기에는 193억의 적자를 갖다가 영업 현금 흐름에서 손실을 거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에 대해서 엄청난 이제 인기를 받으면서 주가는 570% 올랐는데, 올해 영업이익으로는 이런 영업 현금 흐름에도 불구하고 올해 영업이익으로는 700억 원을 갖다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PER은 39배 정도 보고 있는데 다른 이제 2차 전지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PER은 아닙니다. 이 점도 아직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봤을 때 니켈 도금 강판의 증설을 7만 톤에서 20만 톤으로 올립니다. 그 20만 톤을 다 2차 전지에 쓰일 거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또 주가가 아직도 올라갈 여지가 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공시 하나 더 체크해 봅니다. S오일이요, 2분기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국민연금은 또 지분율을 늘렸다라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투자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그 S오일의 이제 주가는 언제나 이제 유가, WTI 이제 유가는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WTI가 올라가면 뭐 S오일도 같이 주가 올라가고 WTI가 내려가면 S오일도 내려가는 이제 그런 수순입니다. 그럼 WTI는 이제 언제 올라가느냐? 당연히 유가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이제 올라가죠. 그 전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 이제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이 생각보다 상반기에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경제가. 그래서 연일 중국 당국이 이제 경제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WTI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전망할 수 있고, 그 실제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WTI가 그 지난 작년 4월 15일 이후로 최대 이제 그 금액을 올리게 배럴당 81.80달러로 올라가긴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 시장이 중요한데, 미국이 이제 그 경제가 생각보다 탄탄합니다. 그래서 GDP 나우 같은 경우 보면은 3분기, 아직 3분기가 다 안 끝났으면 3분기에 GDP 나우가 연율로 환산 3.5%, 엄청난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지금 0.5%, 1% 미만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미국처럼 큰 경제 대국이 GDP가 3.5%라는 건 대단한 수치죠.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유가가 오른다는 뜻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사실은 또 안 좋은 거는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또 이제 바이든한테는 큰 고통거리 될 것 같은데, 어쨌건 이제 유가가 올라간다면 S오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그 염두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S오일은 언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배당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아직도 7.31%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배당 수익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가가 어느 정도 내려가는데 이제 하방 경기성을 갖다가 제공한다. 이 점을 주시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NNT투자증권은 이제 현재 S오일이 역사 저점이다. PBR 0.9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7월 30일 발표했습니다. 이 점도 역시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